가정에서 너무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 때 학교나 사회에서 또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 잔소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리 인형으로 아이를 키우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드시죠?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재촉하게 되고 화내고 폭풍장소리를 하죠. 우리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의 행동에 대해 고쳐주고 싶고 교정해줘야 될 것 같고 별일 아닌 것에 감정을 쏟아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잔소리가 변질되어 아이에게 화를 내고 화풀이하고 난 후 또 몰려오는 미안함에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하게 되는 잔소리. 부모니까 당연히 잔소리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듣기 싫은 잔소리는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듣기 싫은 잔소리는 아이들을 망칠 수 있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잔소리는 꼭 필요해요. 육아하면서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명의 어린이들에게 감자튀김, 브로콜리 등 60개의 음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결과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서 음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선호도를 고려했으며 음식을 선택할 때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아이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정권, 사고과정 조절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잔소리가 주는 영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잔소리예요. 긍정적인 잔소리는 부모가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가정에서 너무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 때 학교나 사회에서 또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 잔소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나 친구들이 하는 일종의 명령, 지시, 강요, 비난, 비판 등 하나하나의 타격을 받는 거죠. 유리 인형으로 아이를 키우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아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잔소리를 하는 건 필요해요. 가정에서 잔소리에 백신 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잔소리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잔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뻔을 이야기해. 숙제하라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어때요? 감정이 완전히 이입된 잔소리를 들으니 진짜 익숙한 잔소리죠. 감정 표현이 들어간 잔소리가 아닌 숙제는 선생님과의 약속이고 너가 해야 하는 거야. 숙제를 먼저 하고 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겠더라 라며 솔직하고 담백한 조언으로 이루어진 게 긍정적인 잔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퀴즈에 출연한 수능 만점자 편을 보게 됐는데요.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따님을 의대에 보내고 싶으셨는데 따님이 물리학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의대 애들은 큰 항아리 6개에 든 물을 먹어치우면 되는데 넌 지금 태평양에 들어가서 뭘 잡아야 할 줄도 모르면서 자맥질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듣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항아리 물 퍼먹는 것보다 자맥질이 재미는 훨씬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 상태를 부정적인 잔소리가 아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닌 진정한 조언의 잔소리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 삶의 기준점이나 부모의 인생 철학을 긍정적인 잔소리를 통해 가르쳐줘야 해요. 두 번째 영향은 감정이 들어간 부정적인 잔소리예요. 치료실에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10번을 말했는데 아이가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선생님. 지나친 부정적인 잔소리를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불신의 관계까지 간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하면 싫은 것처럼 특히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리죠. 잔소리는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감정, 노, 생각 말하기예요. 감정을 10%만 넣고 생각을 90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만 전달해보세요.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내 아이를 바꾸려고 내 의견을 강요하려고 부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비난과 분노의 감정은 꼭꼭 넣어두시고 최대한 생각만 전달해보자. 생각만 전달해보자. 생각만 전달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전달을 해보세요. 꼭 놀자.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해. 엄마가 먼저 씻으라고 했지? 정말 너 왜 그래? 먼저 씻고 놀면 좋겠어. 씻고 놀면 상쾌하고 기분도 좋잖아. 라고 감정 전달이 아닌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자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잔소리 정확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낙인인 no, 긍정 언어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낙인을 찍고 우리 아이는 그런 면이 있지. 쟤 좀 그렇더라. 라고 스스로 우리 아이를 땅땅땅땅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더 나쁜 행동을 보이고 더 삐뚤어지려고 한답니다. 삐뚤어지겠어? 이렇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티그마는 착할 것 같다예요. 한국인은 착할 것이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착할 것이라는 그 낙인으로 인해 화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꼭 그렇더라. 넌 정말 답답하더라. 이런 낙인을 찍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난 답답한 아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지. 답답한데 어쩌겠어. 라며 잔소리를 했다고 해서 행동을 수정하진 않아요. 스티그마 효과로 주변 분위기에 영향도 받는데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된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낙인을 찍지 마세요. 낙인을 찍으면 그 행동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까칠한 아이야. 성격이 참 나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육아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상황을 말을 바꿔서 긍정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에 맞게 또 행동을 해요.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를 이용해 낙인을 긍정적인 낙인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이의 심리를 반대적으로 이용해서 긍정적으로 낙인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잔소리 정확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짧고 핵심만 전달해주세요. 여러 번 계속 길게 자주 이야기하면 기억이 날까요? 듣고 싶을까요?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하는데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에 짜증만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잔소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짧은 메시지, 핵심 메시지만 전달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도대체 언제까지 놀 거야? 저녁 시간이라고. 이때까지 놀았으면 된 거잖아. 어서 빨리 가자. 씻고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 지금 갈 거니까 빨리 어서 엄마 따라와. 안 그러면 엄마 그냥 집에 가버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10분 후에 집에 갈 거니까 마음 준비해. 라고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갑자기 잔소리 랩을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면 가고 싶겠어요? 미리 이제는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핵심을 전달을 하며 10분 후에는 내가 가야 하는구나 라며 집에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놀이터를 떠나는 마음도 덜 억울하겠죠. 잔소리 정확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세요. 아이의 행동 중 잘못된 행동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해. 입이 간질거려. 잔소리를 안 할 수 없어. 라고 하실 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루루가 벗은 옷은 빨래통에 넣어줘 라고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아니 루루 너는 매일 그러더라. 옷을 맨날 벗고 너가 뱀이냐? 허물을 맨날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놓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
빨래통에 넣으라고 얘기했지. 너는 맨날 그래. 혼자 잘하는 게 뭐야? 맨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비난과 감정을 쏟아내시면 안 돼요. 원래의 목적은 아이가 벗은 옷을 빨래통에 넣으라는 것으로 잔소리를 하셨잖아요. 아이의 행동보다는 엄마의 감정과 과거의 이야기까지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매우 잘못된 잔소리예요.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훈육을 할 때도 잘못된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되 엄마가 루루가 싫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너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지. 잘못된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그거는 잘못됐어.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루루의 그 행동이 잘못된 거지. 엄마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잔소리 잘하는 방법 5번째. 표정, 태도 무덤덤하게 평소처럼 해주세요. 잔소리를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인 화가 올라오니 표정과 태도가 막 인상 쓰고 나 화났다 를 보여주시잖아요. 말을 전달할 때 표정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남편님이 여보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줘. 여보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줘.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의 태도와 표정, 말투를 통해서 듣기 싫은 찐 잔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잔소리인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표정과 태도, 말투 흔들림 없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 정확하게 하는 방법 5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육아하면서 잔소리는 필수고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잔소리를 정확하게 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사실. 오늘부터 기존에 했던 듣기 싫었던 잔소리는 이별을 하세요. 좋은 잔소리, 정확한 잔소리를 하실 때 잘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릴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잔소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우리 아이의 입장에 대해 훨씬 더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하게 빌드업된 잔소리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열정적인 엄마 밑에 자라서 폭풍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또 엄마가 이 성향이시거든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막 쓸모없는 사람 같고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를 키울 땐 절대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했고요. 지금도 저는 육아를 하면서 엄마의 흔적인 상처 주는 잔소리가 막 나오려고 할 때 뱉었던 적도 있지만 나오려고 할 때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말을 하지 말자. 굳이 입으로 아이에게 내뱉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입 밖으로 뱉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 육아에선 피곤하고 여유가 없을 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 아시죠? 육아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지만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 내 아이의 삶을 훨씬 나보다 마음뿌리가 단단했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고요. 정확한 잔소리는 꼭 필요하고 잔소리를 통해 좋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올바른 잔소리, 정확한 잔소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여러분의 육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